북한이 영화의 강추위 속에 야간 열병식을 열고 몸집을 더 키운 SLBM을 석 달 만에 또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5일 앞두고 대미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부임 보류 요구 등이 포함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관련 문안을 다음 주 외무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 4,7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앞으로 구도심 현대화와 주택 공급 주말이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대기업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패키지로 묶어 팔면서 가격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끼워 팔며 그 가격만큼 다른 전자제품 값을 올려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1,000억 원 이상 들여 설치한 광역 울타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끊기거나 뚫려 있는가 하면 허술하게 설치된 곳도 상당수여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이다. 미국 외교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싱크탱크 외교협회가 내놓은 분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도발보다도 파괴력이 더 크다고 봤는데요. 마침 북한은 어젯밤 당대회 열병식에서 잠수형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신형을 발표했습니다. 이 북극성 4형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에 몸집이 더 커진 SLBM을 내놓으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이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닷새를 앞두고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바이든 집권 초 북미 간 강대강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열병식 소식부터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당창건 기념 열병식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5형이 등장하자 시선이 집중됩니다. 제8차 당대회 보고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처음 밝힌 전략 핵잠수함에 장착할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북극성 4형과 비교하면 사람이 앉아있던 곳까지 탄두가 뾰족하게 길어져 다탄두 탑재가 가능해 보입니다. 거치대가 작아진 만큼 직경도 늘어나 그만큼 사거리 증가도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공개된 SLBM 잠수함 함교 부분에 한두 발 탑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하지만 시험 발사도 거치지 않아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북한식 이스칸데르 개량형도 등장해 이번 열병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석 달 전 4축에서 5축으로 커졌고 조종석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첨단 핵 전술 무기를 개발했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식 이스칸데르 개량형은 전술핵 탑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로서는 제한과 가까운 일이 될 것인데 이런 무기체계들을 좀 더 빨리 탐지하고 그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열병식 때마다 등장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번엔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처럼 해가 진 뒤에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하다면서 화려한 축포와 레이저쇼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마스크도 없이 입김을 내뿜으며 행사를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 모습이 두툼한 장갑을 낀 지도자와 대비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군악단 연주가 울려 퍼지고 광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펼쳐집니다. 어제 하루 수은주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진 평양에서 8차 당대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군중들과 당 간부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군인들의 귀와 볼은 새빨갛게 얼었고 구호를 외치는 입에서는 끊임없이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편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수행을 받고 모습을 드러내는 김정은 총비서. 할아버지 김일성이 즐겨 쓰던 러시아식 털모자를 쓰고 긴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사유를 지휘하는 박정천 총참모장을 제외하고는 주석단 가운데 유일하게 두터운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최측근 조용원 당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도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선보인 에어쇼는 야간 열병식의 화려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상징하는 뜻깊은 숫자를 새기고 광장 상공을 나르는 영롱한 전투 비행대입니다. 과거 7차례 당대회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열병식을 이번에 개최한 건 다음 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에서 국방력 강화 쪽으로 노선을 전환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석 달 전 열병식을 마친 군인 수천 명이 평양 미림비행장 광장에서 이번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돼 혹한 속에서 피로도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창일 신임주일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한 게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시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신임 주한대사 부임을 보류하고 일본 내 한국 정부의 자산 동결을 검토 주문하는 강경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우리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겁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일본 자민당 측에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령을 받은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부임도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23일 이후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된다면 일본도 한국 정부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제재 조치를 내리는 보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 외교부회장이자 우익 인사인 사토 마사이사 의원은 23일까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대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日本にいる大使の追放というものも選択肢として十分ありえますし、外交部会として外務省の方に外務大臣に申し入れを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외무상은 최근 움직임은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韓国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起こしている、それに対して是正を促す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を報復とは言いません。 이런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판결을 폄하하는 일본 정부와 언론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무려 370일 만에 열리는 회견이다 보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이 많겠죠. 저희 취재진이 직접 거리로 나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뭔지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해 신년 회견 이후 370일 만에 기자회견입니다. 오랜만에 직접 소통에 나선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이 언제 회복될지 물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교내 각종 행사 같은 거 요즘에 다 원격으로 하니까 언제 다시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캠퍼스 생활을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저는 헬스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지금 40대 주부 엄마인데요. 코로나 백신을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집값들이 이렇게 자꾸만 치솟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이거를 기다려야 될지.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대책들이라던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슈인 취업난과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취업 지원이라든지 향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살기가 힘든데 그 주식시장을 요새 묻지마 투자식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 건전하게 좀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새해 논란이 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 두 분 사면한다고 요즘에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100분간 진행됩니다. 현장 참석 기자가 20명으로 제한되는 대신 화상으로 연결된 기자 100명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온라인 채팅으로도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소통에 나선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죠. 이 광화문, 흑석동 이런 서울 도심에 공공재개발로 4,700가구가 공급됩니다. 위치가 좋아서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 서울 강북은 공공, 강남은 민간으로 도심 정비 사업이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입니다. 축구 경기장 5배 규모인 4만 5천 제곱미터 면적인데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1,300가구가 들어섭니다. 그동안 재개발 진행이 지지부진했는데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여주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는 대신 조합 제외 물량 가운데 절반은 공공임대로 채우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겁니다. 2009년 3월에 추진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1년이 됐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도 빨리 사업이 돼서 새 아파트에 한번 입주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심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지로 8곳을 선정했는데요. 10년 가까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지역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흑석 외에 영등포구 양평, 동대문구 용두 등 8곳에 모두 4,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테니스 코트 4개 크기지만 대신 용적률을 900%까지 높여줬습니다. 공급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한 채널이니까. 하지만 LH와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높은 게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최근 분양가 상한제에도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 레미안 원밸리처럼 앞으로 강북은 공공, 강남은 민간으로 정비 사업도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다시 정치권의 최대 관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시작하는 최 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은 여권의 최 원장 몰아내기가 시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최재형 원장의 정치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월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원자력을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다시 최 원장의 종교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탈원전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조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렇게 주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여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을 향해 오만 떨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 원장을 향해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 데 대해 냄새 정권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석열 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란 좌표를 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이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도 출국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출국 금지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최대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오전. 그런데 법무부 담당 직원들은 긴급 출국 금지와 승인에 문제가 없는지 이날 오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 대상인 피의자가 아니라 피내사자인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관련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며 출국금지 신청권은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의견이 적혔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으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진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왔던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정섭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임세진 부장검사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사팀은 법무부 관계자 외에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동 수사, 정인이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한 경찰은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채널A가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감정 소견서를 낸 법의학자를 만났습니다. 아동학대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울산 계모 사건 감정에도 참여한 이정빈 교수인데 정인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성이 훨씬 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정인이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뻔한 겁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양모 장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아이의 배를 강하게 발로 밟아 그 출혈로 아이가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교수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직접 사망 원인은 출혈사예요. 복강내류 출혈사. 하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툭 떨어졌다. 배에 자국이 나왔어야 돼요. 그 자국이 없거든요.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도 자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안쪽에 이제 손상을 입히고 표면에서 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데다가 넓게 밟는 자국이 안 남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학대 증거는 시기와 회복 정도가 다른 7개의 골절된 갈비뼈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4, 5개월 동안 애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얘는 울지도 않는 애라 그랬어요. 얼마나 울면 아프니까 안 울지요. 급소가 있는 겨드랑이 뼈에도 움푹 패인 흔적이 있다며 2013년 아동학대의 첫 살인죄가 적용된 울산 계모 사건보다도 잔혹성이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9kg짜리 비들비들한 애에 발로 밟으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지 능력으로 본다면. 이번이 더 확실한 살인죄지. 이 교수는 아이의 최초 부검 소견서만 봐도 양모의 살인 고의성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초동 수사의 부실함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살 때 기업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하면 더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끼워 팔려고 다른 전자제품 가격을 속인다는 제보가 채널A에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일부 매장이 실제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전자제품을 파는 대기업의 한 매장. 노트북 가격이 161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휴대전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스태킹. 만약에 핸드폰을 빼면 이 가격은 똑같은데 핸드폰 못 가져갈 수 있다.
확인해보니 해당 노트북의 실제 판매가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140만 원짜리 노트북에 21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묶어 161만 원이 된 건데 매장에서는 노트북이 161만 원이라 휴대전화를 빼도 노트북 가격은 같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다른 지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안내되는 노트북 가격은 모두 휴대전화 가격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자급제 휴대전화라 불리는 공기계를 팔기 위해 다른 제품의 가격을 속인 겁니다. 그럼 저희가 또 빼드릴게요. 의심 안 하잖아요. 미용 제품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저 자급제나 엮어서 팔아라. 네. 직원들이 모여있는 익명 채팅방과 게시판에는 자급제 휴대전화를 팔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거나 안 걸리고 끼워 파는 게 실력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뭐 인사고가 점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압박이. 그럼 안 하면 바보 취급받아요. 본사 측은 일부 매장에서 생긴 문제라며 본사가 지시한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또 채널A 취재 이후 전국 매장에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 내내 신규 확진자 수가 400에서 5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죠. 하지만 설 연휴가 있어서 모임 제한을 어떻게 할지 방역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구도 또 못 오고 하니까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 영상통화를 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설날에도 가족 모임을 취소한 조영재 씨. 보고 싶은 마음을 전화로 달래봅니다. 너무 아쉽죠. 70 거의 나이 되도록 자녀들 이렇게 키웠는데 손자, 손녀 이런 것들 못 보고 있을 때는 안타깝죠. 한 달도 남지 않은 설 연휴. 때맞춰 고향으로 가는 열차 예매도 시작됩니다. KTX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수서 고속철도는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예매를 받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거리두기 기준상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향 조치가 이뤄질 수 없고 집합 금지 조치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이면 프로도 설에는 못 모여. 이미 이야기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 특히 지난해 말에 비해 집단 감염 비율은 낮아졌지만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감염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 전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방역 대책이 3차 유행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인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도 가족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도 제한한 만큼 내일 발표되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도 관련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막겠다며 정부는 접경 지역에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광역 울타리라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들이 울타리를 뚫고 계속 남하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 기자입니다.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는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가 끊겨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곳곳에 부실하게 설치된 곳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도로 경계를 따라 설치된 울타리. 이곳 울타리도 한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사람이 빠져나갈 정도로 넓게 벌어집니다. 다리 위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작 밑은 뻥 뚫렸습니다. 취재진이 지방도로 200m 구간을 확인해보니 끊겨있는 곳이 10곳이 넘습니다. 마을 진입로나 사유지를 막는다는 민원 탓에 곳곳을 뚫어놨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뭐 문을 내준다든가 위치를 좀 이동해준다든가 이제 조정을 해나가더라고요. 큰 쪽으로 쳐야지 길로 나가면 길 따라서 쳐서 가지고는 이게 뭐 큰 의미가 마을 회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 철조망이 힘없이 흔들리고 철장 대신 초록색 그물망을 매다른 곳도 있습니다.
울타리 밑으로 야생동물이 땅을 판 흔적도 발견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를 차단하겠다며 정부는 2019년부터 경기와 강원 북부에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km 구간에 설치된 울타리는 몇 차례 추가 설치로 1800km까지 늘어났습니다. 들어간 예산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단계 구간을 완성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보름. 환경부는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설치가 시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노선 저희가 입장입니다. 이게 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빨리 차야 돼요. 시급한 게. 문제는 이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하는 인력들이 울타리 관리 업무도 맡는데 1000km가 넘는 울타리를 점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돈만 쳐들여 이거 무슨 공사가 이게 이러느냐고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해 5월 환경부는 광역 울타리로 인한 야생 멧돼지 차단 효과가 99.5%에 이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무색하게 멧돼지는 울타리를 뚫고 남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영월과 양양에서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광역 울타리가 아니라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이지. 혈세 낭비인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표정감을 높여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 불출마를 전제로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론이 거론되자 박 장관은 곧바로 한 편의 시를 SNS에 올리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을 자극한 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박 장관이 불출마할 경우 김 전 부총리가 차출될 거란 얘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SNS에 소상공인을 만나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작은 새가 위기를 깨울 때가 있다는 내용의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박 장관이 작은 종달새가 되겠다는 글을 함께 남기면서 서울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 측은 당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주말쯤 출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인의 거취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오래 나오진 않으니까요.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이 당원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기 때문에 김 전 부총리처럼 외부 인사가 경선에 참여해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야권도 신경전이 한창이죠.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별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를 직접 찾아가며 맞불을 놨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다시 의사로 변신했습니다. 난 처음이세요? 네, 좀 불편한데 참으십시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봉사활동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총선 전후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방역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총선 때 반응이 좋았던 의료봉사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찾았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등을 만나 의료진을 격려하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얘기가 주류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이 주류가 있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병상 문제와 백신 수급 등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같은 날 의료 관계자 만남을 두고 정책 주도권 경쟁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그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바로 다음 날 안 대표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다시 총선까지 최근 4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 5연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게 나온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여권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9%로 같은 기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는 차이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3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정권 유지 여론은 2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뿐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정권 교체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 중 정권 교체를 택한 비율은 56%로 정권 유지 38%보다 많았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PK 지역 그리고 부동층 성격이 강한 20대에서 더 높아진 점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3%,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38%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10%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10%까지 떨어지죠. 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3%로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가 달라졌나? 누굴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네요. 네, 이번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 중인데요. 먼저 안철수 대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동앵커, 뭐가 달라졌는지 좀 보이시나요? 눈썹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작고 흰 눈썹이 늘어서 염색과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강해졌습니다. 박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룹밥 도사에서 보셨던 그 본인, 그 사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안초딩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대등 정도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한타,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이틀 전에 운동화를 신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장애를 가진 딸과 방송에 나와서 따뜻한 엄마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동안 사실 저희 가족을 잘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저희 남편과 저희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경원,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한 명 더 있죠. 오세훈 전 시장도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나오겠다고 했는데요. 조만간 출마 선언을 다시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들만의 대화법.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얼굴이 보이네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북한 열병식 행사를 주목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왕 하려면 좀 더 과감하게 하자라는 그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일종의 역할을 좀 나눈 것 아닌가. 과감한 대화를 요구하려고 이제 특등 머저리라고 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드러낸 거다. 속마음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해석입니다. 윤 의원이 실제 김여정 부부장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죠. 네, 청와대 근무 시절 대북 특사로 2번, 평양 공연예술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홍보물에도 보시는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 의원도 그렇고 올해도 남북 정상회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네, 윤건영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잘 됐으면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윤 의원의 해석에 대해 정작 그 발언을 한 김여정 부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아카데미상이 기대되는 작품이죠. 미나리가 다음 달 미국 현지에서 개봉합니다. 배우 윤여정과 한예리가 한국 배우로 처음 연기상을 수상할지 주목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80년대 미국 아칸소시골로 이사온 한인 가족의 희로 애락이 담긴 영화 미나리가 미국 현지에서 다음 달 12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28일 골든글러브 시상식, 4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바람몰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나리는 한국 배우가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연기상을 받을 작품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11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할머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Pretty boy, pretty boy.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여주인공 한예리의 섬세한 연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외관상의 느낌은 별로 좀 닮은 것 같지는 않아도 한예리 씨의 되게 섬세한 연기 때문에 와, 모녀구나, 가족이구나. 미나리는 브래드 피트가 소유한 영화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입니다. 재미교포 정이삭 감독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을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녹여냈습니다. We lived together almost trying to save the money, and so we ate together, so we became a family. 영화 미나리는 오는 3월 국내 개봉돼 한국 영화팬을 만납니다. 선레이 뉴스 강병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렸죠.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새 휴대전화를 공개하며 스마트폰 대전이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S21의 핵심은 카메라입니다. 최상위 모델에는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사진작가, 영화감독처럼 촬영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Samsung is pushing innovation even stronger. We want you to be free to go further to forge your own path. 시리즈 중에선 최초로 전면과 후면 카메라들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피사체뿐 아니라 촬영자도 동시에 담아낼 수 있고요.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다양한 앵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출고가는 99만 9,900원부터로 갤럭시가 100만 원 아래로 출시되는 건 S9 이후 3년 만입니다. 대신 충전기와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낮춘 가격으로 지난해 말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 12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신제품 출시가 한 달 정도 빨라진 점,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생산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량이 전작인 S20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봅니다. LG전자도 나흘 전 CES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인 롤러블의 외관을 공개했습니다. 접고 펴는 폴더블 폰과는 달리 화면을 펼쳤다가 돌돌 말아넣는 점이 색다릅니다.
롤러블 폰도 상반기 출시로 예상되며 갤럭시 S21, 아이폰 12가 주축이 된 스마트폰 대결에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미국에서는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지우기가 한창입니다. 나홀로 집에 출연한 장면이 통편집될 위기에 처했고 트럼프 그룹이 운영하던 사업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1992년 연말 개봉한 영화 나홀로 집의 2편 카메오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 당시 뉴욕 플라자 호텔을 소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 허가 조건으로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면을 40살 넘은 컬킨이 나오는 모습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됐고 컬킨의 지지 의사와 함께 편집된 영화를 구매하겠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사업가 시절 트럼프의 주 무대였던 뉴욕시는 트럼프 그룹과 맺은 모든 계약 파기를 검토 중입니다. The president incited a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s unforgivable. And so our legal team is right now assessing the options. 계약이 백지화되면 트럼프 그룹은 연간 186억 원 정도 되는 수익이 사라집니다. 이 중 영화 러브 스토리 등에 등장한 울먼 스케이트장에서만 103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는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열창하고 제니퍼 로페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축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Now is your chance to vote against Donald Trump, a man who believes his fame gives him the right to grab one of your daughters. 그러나 인파가 몰리는 워싱턴의 상징 명소 내셔널몰은 전면 폐쇄키로 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 사이 취임식 당일 100만 무장 시위 선동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FBI는 주요 도시 등에도 강도 높은 보안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은 국가의 상징 판다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외교사절로 파견을 갔죠. 값비싼 임대료 때문에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뜨거운 환영 속에 영국 땅을 밟았던 양광과 티엔티엔. 동물원 마스코트로 10년 동안 사랑받았지만 지금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문을 닫아 동물원 측은 사육 비용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I would just like to say thanks very much to absolutely everybody out there who are helping us out and who are sending in donations to us. And we look forward to, in the future, seeing all you guys back here, 지난해 3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떠안은 동물원은 양광과 텐텐을 조기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중국에 지급하는 1년 임대 비용이 한 쌍당 15억 원에 이르고 보험료 등 각종 비용도 수억 원이 넘습니다. 캐나다 동물원은 식량을 제대로 조달 못해 2달 전 판다를 돌려보냈습니다. 中国的新鲜竹子不能及时空运到家，所以加拿大动物园不得不提前将它们送回国。 IMF 위기 당시 판다 2마리를 돌려보냈던 우리나라는 2016년 다시 중국과 연구 협정을 맺고 판다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새끼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가수 블랙핑크가 도를 넘은 비난에 휩싸일 만큼 중국인들의 판다 사랑은 유별납니다. 외교 사절의 역할을 기대하고 중국을 떠났던 판다가 코로나 대유행 속에 중국 정부의 값비싼 대여 사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주인공이죠. 배용준, 최지우 씨가 등장하는 019 광고 기억하시나요? 1997년 만들어진 019 번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서 LG U+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011, 016, 019 이제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2G 이용자는 37만 명 정도라는데 최신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선물 뭐 할지도 고민이시죠? 여기 보이는 한우나 과일, 생선은 어떠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조치를 내린 후 관련 매출이 7%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오늘 새벽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수백 채 붕괴하며 최소 30명이 숨졌는데 구조 장면 영상부터 보시죠. Siapa nama tadi? Angel. Siapa itu di sebelah tak? Catering. 날이 밝자마자 이웃들과 수색대가 몰려가 건물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종자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묻혀 있어서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결이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내일 많은 지역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 파주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해안가와 내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또다시 폭설 소식이 있어서 비상인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내륙 많은 곳에 눈이 올 텐데 중부지방에 또 많은 눈이 집중되겠고 눈 오는 시각이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혼잡까지 우려됩니다. 이틀간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의 많은 곳은 무려 15cm 이상이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강한 눈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은 이슈를 묻자 저희 취재진에게 답한 이슈들입니다. 대통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 이슈들 하나하나 대통령 생각과 계획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회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